증거순번 제 495번 11,008쪽 수사보고서와 증거순번 481번 1872쪽 2024년 12월 14일자 김 본부장 업무수첩 함께 순차로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수사보고 보시면 피고인 2024년 12월 13일에 내란범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조지호 비화폰과 관련해서 문의할 것이 있다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경호처가 공보관을 통해서 지금 보안상 이유로 어떠한 내용에도 협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저걸 전화로 뭐 이렇게 보고받고 뭐 한 그런 내용은 없고요. 다만 어떤 그 당시에 이제 그 비화폰 서버나 비화폰 전체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을 때 제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저희 그 경호처나 대통령 비서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진보 정부나 뭐 보수 정부나 가릴 것 없이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임의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그런 큰 틀을 이렇게 제시해 준 적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김 본부장 업무수첩 지금 애초에 처장님 보안폰으로 지금 수신을 해서 조지호 경찰청장 보안폰 묻고 싶다 이런 연락이 애초에 처장님 보안폰으로 온 것 같은데 그 연락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일체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공보관이 뭐 통화 후에 문자 보고했다 처장님한테 이런 기재도 있습니다. 기억이 없으십니까? 그 전체로 저렇게 디테일한 건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까 전체적인 제가 준 틀은 그렇습니다. 공보관이나 뭐 본부장이나 우리는 그 비화폰이나 비화폰 서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 임의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옛날에 그 청와대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원칙을 저희가 지킨다는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1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고인 2024년 12월 16일경에 경호처 문땡혁 경호관이 국정원에 직접 방문해서 압수된 군사령관 비화폰에 대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보안사고 판단을 받으려 했는데 국정원의 협조 거절로 보안사고 판단 받지 못한 일에 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까?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고요. 저 문 누구 저런 사람 이름도 제가 알지를 못하고요. 제가 비화폰 관련해 가지고 그 국정원 관련해서 얘기한 것은 제가 12월 13일 날 밤샘 회의 끝에 저한테 와서 이것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사령관들 폰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정확하게 그 부장이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이 보안사고 판단은 국정원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국정원에 질문을 해봤냐 했더니 어제 저녁에 구두로 국정원에다가 물어봤더니 국정원에서 답변을 안 해줍니다. 앞으로도 답변을 안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서면으로 주고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끝입니다. 근데 전혀 저 모르는 사이에 제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이제 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 어떤 상황에서 저게 아마 그 후에도 계속 예를 들면은 뭐 김성훈 차장이 계속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압박감 때문에 혹시 뭐 국정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시켜서 그 보안사고 접수를 하려고 한 건지 저 내용은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하고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그 저한테 제시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병영 의견서에는 내가 이거에 관련돼서 어떠한 태도도 보인 게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셔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 지금 말씀하신 것만 봐도 뭐 그 의견을 물어보려면 서면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반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서면으로 빨리 국정원에 보내라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없고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어제 구두로 국정원에 물었다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은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근거로 해가지고서 공문으로 주고 받아야지 그런 중요한 내용을 왜 구두로 묻냐고 이렇게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거순번 제 480번 1753쪽 1755쪽 김 부장의 2024년 12월 11일자 업무수첩 사본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김 부장 수첩 기재에 의하면 2024년 12월 11일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비화폰이 보안폰이니까 비화폰으로 제가 통칭하겠습니다.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내용 문제로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피고인 주최해서 아니면 피고인 지시해서 개최한 회의 그건 맞습니까? 저건 김 부부장이 아마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날짜를 11일이 아니고 12일 날 아마 그 비아픈 제가 회의를 제시한 것은요. 12일 날 그날 12월 12일 날 김성훈이 저한테 그 보안 규정을 들고 와가지고 사령관들 그 폰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처장이 지침을 안 줘서 지금 김대경이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하길래 내가 그 김성훈이 나가 있으라 하고서는 그날 오후에 그 통신 그다음에 감사 법률 전부 모아가지고 그 회의를 해라. 김성훈이가 자기가 통신 전문가라 가지고 보안 규정을 들고 왔는데 그 당시에 저는 뭐 보안 업무 규정이나 그 내용 보안 사고 판단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야 이것은 한번 정확하게 뭐 실무자들이 한번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밤샘 회의를 하라고 제가 그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럼 2월 11일에 회의한 사실이 없고 11일은 제가 12일 한 번만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12일 날 제가 김성훈으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고서 12일 날 그 회의를 해서 12일 날 밤새 회의를 한 후에 그 13일 날 아침에 저한테 와서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김 부장이 날짜를 좀 잘못 적은 것 같다 그 말씀? 그건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무슨 아니면 뭐 다른 뭐 김성훈 차장이나 다른 사람 지시를 받고서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그런 내용을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예, 이때 회의 내용 보시면 지금 보안부 의견은 뭐 증인 피고인이 한 번만 했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했다는 일단 전제에서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안부 의견은 암호자재 유출로서 보안 사고에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법제관 법무관은 증거인멸이다, 통화 기록 삭제 안 된다, 불가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저 수사 받을 때 알게 됐고요. 그 13일 날 와서 저한테 그 밤새 회의 결과를 보고할 때는 저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압수된 군사령관 비아폰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 토의한 거 맞죠? 아마 그걸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12월 11일 날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날 무슨 다른 회의가 있었던 건지 그건 모르지만 제가 지시한 것은 12월 12일 날 회의였기 때문에 12일 회의라고 가정하면 어쨌든 예. 압수된 군사령관 비아폰에 대해서 조치를 검토하신 건 맞는 거죠? 그 전제는 김성훈이 저한테 그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거기에서 이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법제관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던 그런데 것이고요. 저는 구체적인 논의가 저기서 저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회의 자체를 해보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피고인. 회의를 하라고 시켰는데요. 그러면 결과를 보고 안 받습니까? 보고를 13일 날 받았습니다. 예. 13일 날 저는 그때 왜냐면은 제가 사무실에 같이 있는 게 아니고 공관에 저는 한남동 공관에 있고요. 직원들은 그 용산 집무실에 있습니다. 그래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로 제가 지시를 해서 누구누구 이렇게 다들 좀 참석해서 그 회의를 하고 그 결과 보고를 해봐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고요. 아마 그 밤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 세워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격렬한 토론을 하고서 13일 날 아침에 와서 그 저한테 보고하기를 일체 손을 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서 그럼 그렇게 해라. 일체 손대지 마라. 이렇게 제가 지침을 뭐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김 부장 업무수첩 보면 12일자 메모에도 처장님 의견 냈다고 돼 있는데요. 예? 처장님 의견을 냈다고 피고인께서 의견을 냈다고 13일에 보고를 들은 게 아니라 아니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음 날에 보고 들은 것 같습니까? 예. 다른 것도 그렇지만 보면은 그 김 부장의 수첩은 날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오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13-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거순번 제480번 1757조 김 부장의 2024년 12월 13일 그리고 2024년 12월 16일 업무수첩 제시하겠습니다. 4번 중 일부입니다. 지금 수첩 기재 내용에 의하면 그 회의에서 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법무관의 증거인멸 의견을 확인한 이후에도 지금 그 다음 날 13일에 군사령관 비아폰을 국정원에 보안사고 신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처장 보고 예정이라는 기재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서 제가 일체 손대지 말라고 딱 하고서 저는 끝났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이후로 뭘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제시는 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손대지 마라 하고 딱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시 여기 보시면 보안사고 판단 여부 및 조치 방안에 별도 첨부 내용 구두로 협의해라.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수신할 것. 문서로 수신해서 관련 근거로 삼아라. 본부장이 이렇게 뭐 지시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이렇게 문서로 해가지고서 주고받아야
문서로 주고 받아야 나중에 근거가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아마 그런 내용을 혹시 김 부장이나 뭐 김 본부장이나 자기들끼리 회의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저런 구체적인 뭐 이야기를 가지고 했거나 그 13일 이후에도 뭐 국정원 가가지고 뭘 하러 갔거나 이런 것은 제가 전혀 그 기억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어떻게 저하고 김성훈 차장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지휘 라인이 이원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김성훈 차장 측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고 그 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가는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피고인께서 협의는 구두로 하되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수신해라 뭐 이런 지시로 협의는 받으신 구두라다 이런 겁니까?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일 날 보고하는 자리에서 국정원이 보안사고 판단의 주체라 하는 것을 제가 듣고서 그럼 국정원에다가 보안사고 판단을 물어봤느냐 그 협의를 했느냐 그랬더니 어제 밤에 구두로 한번 물어봤더니 답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구두로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은 반드시 문서로 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뭐 국정원에다가 구두로 협의해보고 뭐 문서로 받으라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13-8항 가겠습니다. 지금 그 조금 바꿔 묻겠습니다. 그 지금 쭉 보신 업무 수첩 보시면 지금 2024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군사령관 비화폰에 대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보안사고 판단 받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경호처 내부에서 논의가 있어 왔고, 그래서 지금 김 부장 업무 수첩에는 최종적으로 한번 판단 받으러 가되 협의는 구두로 하고 판단 받는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수신해서 관련 근거로 삼아라 이런 방침이 섰던 것 같습니다. 기재로만 보면 정말 모르는 일입니까? 예,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령관 비화폰이라는 거는 12월 12일 날 김성훈 차장이 와서 저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아는 거고요. 그 전에 12월 7일 날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한 것은 사령관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냥 전체적인 비화폰 서버의 그 초기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령관까지는 연결을 전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모르는 사이에 12월 7일 날 김성훈 차장이 그 본부장한테 지시해서 사령관 얘기들이 12월 7일부터 12월 12일 사이에 계속 아마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본부장이나 그 김 부장이 저에게 일체 보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그 13-9항 증거순번 415번 국정원 보안 담당관 허땡희 진술조서 중 32쪽 제시하겠습니다. 3266쪽 이하 증거기록 순번 415번입니다. 근데 실제로 12월 16일에 2024년 12월 16일에 지금 이 수첩 기재랑 그 일치하게 12월 16일에 문 경호관이 갔어요. 국정원에 구두로 협의하러 실제로. 근데 국정원 보안 담당관이 딱 듣고 이거 아닌 것 같다 해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수사기관 진술하기를 경호처 증거인멸에 저를 끌어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진술까지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저 수사기관의 그 진술서를 보고 알았고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13일 이후에 제가 국정원과의 그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일체 보고받은 바도 없고 저 그 내용을 그가 알고 있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문 경호관은 지금 기관을 대표해서 타 기관에 협의를 하러 가는 것인데 뭐 지금 기관 대표해서 타 기관 방문하는 이런 업무를 김 부장이나 문 경호관이 기관장 승인 없이 임의로 자기가 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일체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그 일체 내용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상황의 그 사령관들의 비화폰에 대해서는 김성훈 차장이 막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검사님이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에 김성훈 차장이 지시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과 혹시 제가 지시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혼합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12월 13일 이후에 제가 국정원 관련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는 일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바꿔 묻고 있습니다. 13-10이랑 만약에 이제 실무진에서 알아서 처리해서 국정원으로부터 보안 사고 판단을 받는 서면 결과가 왔어요. 아까 뭐 이런 공적인 중요한 결정은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결과까지 서면으로 왔어요. 그러면 조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뭐 가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